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진사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5년 7월 10일에 7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되었죠. 한국사 영역의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실게요. 밑줄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온조가 한강 유역에서 건국하였다. 고구려의 한성을 빼앗긴 후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성왕 때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웅진과 사비로 수도를 옮겼던 나라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백제입니다. 이제 백제라는 사실을 찾기가 약간 어렵고요. 이제 백제라는 걸 알았으면 선지는 쉬워요. 왜냐하면 백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5번입니다. 백제 금동대학로를 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비였던 현재 충남 부여 박물관에 있는데 직접 가서 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자, 8조법을 마련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조선이고요. 경복궁을 중건한 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예요. 왕은 고종이지만 이때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8만 대장경을 조판한 거는 고려시대, 특히 몽골 침입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고구려인데 이 비석을 세운 거는 광개토 대왕의 다음 나오는 장수왕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 재현이에요. 그 다음에 장소는 수원 화성인데다가 규장각 육성이나 장영영 설치 같은 업적을 남긴 조선 22대 왕이래요. 바로 나와야 되는 왕 정조죠. 자, 정조에 대해서는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영영, 수원 화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할아버지였던 영조하고 더불어서 탕평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기용을 하겠다라는 게 탕평책이죠. 이 정책을 추진한 왕이 영조하고 정조입니다. 할아버지 영조와 손자 정조. 죄송해요. 정조입니다. 자, 평양으로 천도한 거는 고구려의 장수왕 때고요.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개항 시기에서 1880년대.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한 거는 고려의 왕 공민왕 때고요.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이거는 고조선 때 있었던, 특히 이 사람은 위만이에요. 그러니까 위만 조선으로 바뀌게 된 게 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던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등이 생각하기에 가는 무용과 영웅적 자질로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방략을 품었다. 쭉 보시면 가가 신라와 백제를 평정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으니 공적이 얼마나 성대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바로 이 왕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후삼국의 통일, 북진정책 추진, 그리고 후녀 10조를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대가야를 정복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신라의 진흥왕, 우상국을 정벌한 거는 신라의 지증왕이고요. 당백전을 발행한 건 역시 흥선대원군 시기예요. 이 경복궁 중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후민정을 반포한 거는 세종대왕이죠. 말할 것도 없죠. 4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본 외무경 만났대요. 이번에 99인들이 일으킨 변란으로 공사관이 타버리고 귀국 교관마저 살해당했다. 쭉 나와 있죠. 자, 요거는 99인들이 일으킨 변란, 그렇기 때문에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99인들은 신식군인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서 난을 일으켰죠. 다만 청나라군에 진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하고는 재물보조약을 맺었고 청나라하고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되죠.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재물보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 재물보조약은 일본의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게끔 이제 된 그런 내용이 수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서경천도를 목표로 하였다. 요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고려시대 스님이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비변사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좀 어려운데요. 요거는 삼포외란입니다. 조선의 중종 때 있었던 일본인들이
이제 그 삼포에서 난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때 비변사가 설치됐고 을묘 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됐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총괄기구가 되죠. 그리고 세도정치 때는 비변사가 그 매간매직이라든지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핵심적 기구가 됩니다. 자, 삼별초가 항쟁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고려가 몽골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 수도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강화도로 옮겨가서 몽골하고 항쟁을 벌였다가 항복하면서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삼별초는 그걸 반대하고 진도랑 제주도까지 가서 계속하여 항쟁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경국대전을 반포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왕으로 따지자면 조선시대의 성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갈게요. 자, 가와 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윤관이 아래기를 자, 여진에게 표한 것은 우리가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었고 자, 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무반의 조성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좌군도통사 조민수와 우군도통사 이성계가 최영에게 청하기를 행군이 어려우니 회군을 하라. 개의치 않았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자, 요 가는 별무반 조직이고 나는 그 위화도 회군이죠. 요건 이제 12세기 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4세기 말입니다. 뭐 이렇게 시기 몇 세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요때는 이제 여진족의 침입이다. 요거고 요 위화도 회군은 이제 명나라를 정발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요 시기 사이에 이제 그 몽골의 침입, 그러니까 시기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진족과 요 위화도 회군 사이에는 몽골의 침입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몽골 침입 시기가 무신 정권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여진족 들어왔을 때는 문벌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 뒤에 이제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그 뒤에 몽골이 침입했다. 그 후에 이제 원간섭기를 거쳐서 공민왕 시대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화도 회군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중간에 그 사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무신 정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아관파천이 단행된 건 이제 조선 고종 때죠. 독서삼품가가 시행된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 홍경래의 난이 발생한 거는 순조인데, 요건 이제 순조도 순조지만 세도 정치가 있던 시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어요. 조선어 학회가 조직된 거는 이제 1930년대 후반, 이제 1940년 초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자, 6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가의 태종 무열왕이 설치한 기구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대요. 자, 태종 무열왕 김춘추에서 이 국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영은 한 명이다. 뭐 대하찬, 각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문무왕도 나왔고요. 진흥왕도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신라죠. 자, 신라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는 문제인데, 이제 신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지방 그 행정 조직이 구조 오소경 제도였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에 대한, 특히 영조 때죠.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이 나라는 발해입니다. 자,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일본에 파견한 우리의 외교사절단이에요. 예, 요건 이제 개항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하였다. 세종대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도둑도 의의를 한다 해가지고 여기 쭉 보시면 국채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서상돈 등이 대구에서 시작했다.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국채를 갚기 위해서 시작했으니까 국채보상운동이다 이 얘기죠. 자,
도둑이 놀라 말하기를 그런 돈인 줄 몰랐노라고 돌려주고 10원을 보태줬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25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대한매일신보가 본문에 나오고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예송이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예송은 현종 때 일이에요. 조선 현종 때입니다. 이제 남인과 서인이 서로 이제 그 자리 대비의 복상, 상복 입는 기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게 예송이에요.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그 1894년 이때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도 벌어지고 이랬고 이제 일본이 이때 갑오개혁을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된 겁니다.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 요 계기로 따지자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걸 꼽을 수가 있죠. 자, 유신헌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 유신헌법 제정은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신헌법 제정의 원인을 굳이 꼽자면은 7.4남북 공동성명 체결 요 정도를 꼽을 수는 있습니다. 자, 8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조약이 체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본인들과 강화부 연무당에서 만나서 부산의 두 곳을 개항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돼 있죠. 자,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수 조교라고도 부르고 지금 배경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운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운요를 끌고 강화도 영종도를 침공을 해가지고 너희 우리랑 전쟁할래 조약할래 이렇게 나온 겁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었다. 이거는 임시정부에 계셨던 김구 선생께서 조직하셨고 이봉창, 윤봉길 두 분 대표적인 그 의사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이거 신민에서 한 일이에요. 자, 12.16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거 이제 유신 체제가 끝나죠. 유신 체제의 종말.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뭐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그거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총으로 쏜 게 12.16 사태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된 거는 이제 역시 1894년, 90년대에 이제 뭐 저 조병갑의 탐욕에 맞서서 일어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일본이 경복궁 불법 점령하는 거에 반발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운동이죠. 전봉준 장군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9번 갈게요. 자, 밑줄 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전쟁 당시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하였으나 지원군은 청군에 가려만큼 오지 못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전쟁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인조.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이 전쟁의 영향입니다.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제 수능 한국사 대비해서 꼽자면 북벌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북벌론이 대두되었다라는 거고, 이제 다른 거 볼게요.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거 신문왕. 통일신라 시대의 왕입니다. 태학이 설립되었다.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에요. 자,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이거는 두 번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고구려 때. 이때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축조가 됐고 고려 시대에도 천리장성이 축조가 됐죠. 거란과 여진을 막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이제 물론 지어진 지역은 당연히 다르죠. 자,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원간섭기가 시작될 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새 외국인 분이 나와 있죠. 의사이자 선교사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이 운동이 전개되던 당시에 서울, 성진, 용정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했다. 자, 1919년 3월에 시작됐다라는 데서 바로 3.1운동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주로 3.1운동이 출제되면 원인과 영향을 많이 물어봐요. 3.1운동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나 28 독립선언 정도를 꼽게 되고 3.1운동의 영향으로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됐다. 요거를 주로 꼽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김옥균 등 급진기아파 하면은 갑신정변, 우정총국 개국축하연 기억하셔야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계기가 되었다. 이건 이제 임술 농민봉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봉기가 일어나니까 박규수 안핵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삼정이정청 설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만민공동회가 개최되는 배경, 이건 이제 독립협회가 개최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은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 이런 빌어먹을 프랑스의 병인 양요입니다. 아니, 전쟁하려고 들어왔으면 전쟁이나 하지 뭐 한다고 남의 나라 문화재를 약탈해 갑니까? 자, 11번 갈게요. 자,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총독부에서 소위 회사령이라는 것을 발표한 후로는 한인회사는 영향을 받아서 손해가 적지 아니하다. 회사령이 적용되던 이 시기에 회사 설립이 위축된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19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강점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무단 통치였죠. 그때 회사령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무단 통치에서는 뭐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도 태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과거제가 도입되었다라는 거는 광종, 고려의 광종이죠.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발행되었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 숙종이에요. 전국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흥선대원군 시기가 많이 나오네요. 4.13 호원조치가 발표되었다. 이거 전두환 정부 때인데,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로 6월 민주항쟁이 나오게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6월 민주항쟁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준 열사 기념관인데, 여기 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이준 열사 기념관이 헤이그 특사정 한 분인 이분이 순국한 장소에 개관을 했다라는 거죠. 1905년에 체결된 이거가 무효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자, 요거는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을사늑약이에요. 이제 이 헤이그 특사는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파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가 됐는데,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외교권을 박탈했어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빼앗겼고, 또 하나는 통감부가 설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삼국 간섭을 초래했다고 조금 어려운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해요. 청일전쟁에서 일본 승리. 1894, 95에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요동 땅을 받게 되는데, 요동반도를 일본이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세 나라가 방해를 한 게 삼국 간섭이에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방해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 요동반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육조 직계제가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요거는 이제 배경이라고 따지면 이건 태종 이방원 때. 그러니까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한 게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분 있다면 수양대군 세조죠. 자,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뭐 계기라고 할 게 있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입니다. 세도 정치의 수탈이에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명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모스크바에서 미소영 삼국 외무장관이 결의한 것에 따라서 공동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뭐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뭐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직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미국, 소련, 영국 외무장관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찾기가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이게 시기가 듬성듬성 돼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가에 해당하는 1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광복 직후에 이제 4개월인가 뒤에 이 미소영 삼국 외무장관이 만났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2차가 이제 46년, 뭐 47년 이렇게 연력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4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제작된 황국신민서사 전단지래요. 아동용, 성인용, 아침마다 궁성에 요배합시다
라고 적혀 있대요. 자, 이 시기 황국신민 서사 외웠던 시기 바로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민족말살 통치 국가총동원법으로 요약되는 시기예요. 이제 황국신민 서사의 암송이나 창시 개명, 신사 참배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말살 정책이고, 그 다음에 뭐 공출, 즉 쌀이나 금속 종류의 공출, 그 다음에 뭐 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인력의 수탈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야. 신사 참배에 동원되는 학생이라는 거죠. 자, 집현전에서 연구하는 학자는 세종대왕 시기,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하는 시민은 전두환 정부 말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네요. 개성공단 착공식을 취재하는 기자 노무현 정부입니다. 저 개성공단을 하자라고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고 착공식은 노무현 정부 때예요. 만적과 함께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고려시대인데 최씨 무신 정권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여기 이제 관보가 있는데 이 관보는 고종이 군주권 확립을 위해서 국제 재정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 가를 수립한 고종은 황제 중심의 국가를 지향하며 새로운 국제를 제정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황제 중심의 국가 바로 대한제국이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국제를 반포한다 이런 게 대한국 국제라고 불러요. 뭐 참고하시고요. 자, 이 대한제국에서 했던 이제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냐면 광무개혁 같은 게 있어요. 이 광무개혁은 이제 고종이 주도해가지고 황제 중심으로 일으킨 개혁입니다. 뭐 원수부를 설치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토지문서, 즉 지계를 발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답이 5번입니다. 지계 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하라는 게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일어난 광무개혁 때 내용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경 15부 62주. 자, 이거는 발해의 지방행정제도죠. 노비환금법 실시. 아까 과거제도 나왔습니다. 광종.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정희 정부 때의 일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가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가의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에서 개회를 선포하는 김구 주석.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라는 게 이 군대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광복군이에요. 이 한국광복군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군사조직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투입하여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과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영국군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이제 이때 영국이 여기서 일본하고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광복군의 군인들은 이제 뭐 직접 전투보다는 이제 심리전, 교란작전, 그 다음에 포로 수역 및 신문 이런 일들을 주로 했다고 해요. 자,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요거는 그 홍범도 장군께서 지휘하신 대한독립군이요. 죄송해요. 대한독립군입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고 6.25 전쟁 중에 있었죠. 자,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쳤다. 이거 동학농민운동 과정의 농민군입니다. 자,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군의 격파 이순신 장군님. 자, 임진왜란 때죠. 그러니까 17번 가겠습니다. 가나 발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다. 강력한 추진으로 실업 문제가 해소될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박정희 정부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까. 자,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합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김영삼 정부죠. 자, 박정희 정부랑 김영삼 정부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이겁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전두환 정부나 노태우 정부가 나온다면 괜찮을 텐데 여기 지금 선지에 박정희 정부께 나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YH 무역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박정희 정부의 특히 유신 시기, 유신 체제 특히 말기예요. 이 YH 무역 사건이 있고 나서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대동법이 실시되었다라는 것은 광해군 때부터요. 조선시대. 홍범 14조가 반포된 것은 2차 갑오개혁입니다.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거는 이제 요 2차 갑오개혁보다 좀 더 뒤에요. 1890년대 말. 그 다음에 윤봉길이 훈커호공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이거 1930년대 초인데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단 기억하십시오. 18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서라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라. 이거 부정선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탐구활동, 3.15 부정선거랑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돼요. 이게 이제 4.19 혁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요.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들들 끌었는데 나중에 김주열 학생 시신까지 발견돼가지고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원산 총파업의 전개 과정 1920년대 후반이고 민주자유당 창당의 영향, 요거는 그 노태우 정부 말기에 있었어요. 3당 합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기 작년 수능 시험에 나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말기에 있었어요. 이제 세 당이 합치면서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김영삼 이제 이분이 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되시죠. 자,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받은 단체 신민회. 방정환이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한 이유, 요거는 이제 소년을 존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소년 운동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19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조선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이운동인데 물산 장려회잖아요. 물산 장려운동. 장려입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토산품 애용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선지에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 측량 유포에 반발하였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영남 만인소 사건. 이걸 주로 꼽아요.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앞다투어 상소를 올렸다. 이런 뜻이고, 자, 재정고문 메가타워 주도하였다. 화폐 정리 사업이죠. 그 조선 대한제국의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사업. 이제 민족 기업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삼천교육기대가 설치되었다. 이거 전두환 정부 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저지한 단체가 독립협회죠. 자, 20번 갈게요. 가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최초로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햇볕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죠.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김대중 정부예요. 자,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 IMF 국제금융체계 극복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차 1차 남북 정상회담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쪽으로는 IMF 극복, 그 다음에 통일 쪽으로는 1차 남북 정상회담 및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 1920년대 중반인데, 일제가 만주에 군벌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야, 저기 조선의 독립군들 잡아오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한 거고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이제 1948년이에요. 이건 이제 그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요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군이 이제 우리 군대가 맞붙어가지고 이제 이때 무고한 제주 시민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자,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죠.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요거는 그 광복 거의 당일 하루 뒤 뭐 이때예요. 광복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제 치안과 행정이 시급해요. 이제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바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시행된 2025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